나 어제 우울해서 빵 샀어. 예? 나 어제 우울해서 빵 샀어. 아, 우울인데 왜 빵을 사지? 잘 먹어. 너 티야? 정확한 T이시네요. 굉장히 당혹스러워. 누런 칼잡이 협회. 알아두면 쓸모있는 문자에 대한 잡지식 알쓸 문자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공연 앵콜 들어가기 직전에 항상 이런 반응 그쵸, 나오죠. 네. 오늘 나눠볼 주제 사실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좀 주제이기도 해요. 바로 요즘 세대들의 문해력이라는 주제예요.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왔고 참 요즘 세대들이 뭐 문해력이 좋지 않다. 또 예전에 한창 인터넷에 논란이 있었던 그 심심한 위로, 심심한 사과. 네네. 심심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금일까지 보내주세요 이거를 금요일까지 보내달라는 그거는 거라고 것도 생각하는 있었죠. 경우도 있고. 사흘 나흘. 사흘이면 4일 뒤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뒤. 저는 그 맘카페에서 그걸 봤어요. 그 왜 중식 신청을 하는데 저는 기름진 음식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특히나 이제 학생들 가르치시다 보면 막 그런 경우들 좀 접하실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좀 신기하죠. 지금은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자나 텍스트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그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을 때 그냥 검색 엔진에서 활자로 된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정보를 접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데 그렇죠. 요즘 세대 친구들은 유튜브로 검색해서 뭐 1.5배속, 1.7배속으로 그렇죠. 네. 빨리 정보를 습득하는 게 훨씬 더 가까워진 네.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네. 생각에는 영상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책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는 또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영상으로 얻는 그런 정보는 착즙 주스를 마시는 거다. 근데 책으로 얻는 정보는 그 신선한 과일과 야채 생으로 그대로 먹는 거다.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AI 기반의 이제 책 요약 서비스들이 잘 돼 있어서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고 네. 이 책이 전달하는 정보가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줘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레포트 쓸 때 그렇게 하면 딱 알아보시죠? 예. 요새는 이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툴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과제를 내는 데도 문제인데 효율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은 내 것이 되게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특정한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렇죠. 글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 또 긴 글 특히나 이런 글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온라인 이제 글 중에 제일 윗부분에 긴글주의라고 적힌 혹시 게시글들을 좀 예. 보신 적이 맞아요. 보통 괄호 열고 긴 글 주의 네. 하고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글이 기니 미리 주의해달라라는 표현인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제 문자 사용 행태를 제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저희 박물관에서 지금은 종료됐는데 진행하고 있는 기획 전시 포스터였거든요. 네. Too long didn't read. 아, 네, 못 읽어서 해외에서 안 읽었음.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마 이제 문제이지 않을까. 네, 그 인터넷 커뮤니티 글 보다가 너무 길면 스크롤 밑으로 쫙 내리고 그렇죠. 댓글을 먼저 봐요. 그래서 댓글에서 한 3줄 요약 정도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 참 이게 요즘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디지털 문화가 이제 확산되면서 많이 맞아요. 문제점으로 좀 떠오른 것 같아요. 요즘 네. 친구들은 뭐 넷플릭스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다 2배속으로 본대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유튜브에서 요약된 그런 정보로 보는 건데 영화나 영상도 그렇게 보면은 글은 오죽하겠어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쭉 탐색하듯이 읽지 않으면 네. 그게 처음에 받아들이는 건 훨씬 쉽지만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금방 잊혀지고 결론이 왜 이렇게 났는지 놓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2배속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는 건데 요새 현대인들이 텍스트를 보는 게 F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F자형이요? F자형으로 F자. 눈 모양이 돼요. F자처럼 네. 첫 줄, 두 줄 읽고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 줄 보고 그래서 이걸 F자형 글읽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자를 보면 읽을 수는 있는데 이 전체가 무슨 텍스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초래하죠.
그러니까 이거랑 연관돼서 항상 이제 나온 얘기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그런 그렇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디지털 리터러시가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사물들을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매체나 여러 뭐 미디어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얘기할 때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참 요즘 세대들은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은 높아졌지만 그 많은 정보 안에서 정확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해내는 능력은 높아진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확실히 이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기도 하고 박물관에서 제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굉장히 잘 다뤄요. 태어날 때부터 맞아요. 스마트폰을 쓴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이 콘텐츠 체험실 안에도 저희가 게임 기기를 뒀는데 어머니들은 오히려 못 하시고 아이들이 더 빨리 적응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기는 잘 사용하는데 이 기기를 이용해서 뭔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문해력, 이제 디지털 리서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근데 이런 디지털 콘텐츠들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근데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질이 함께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실제로 뭐 건강 상식 이런 거 보면 네. 좀 뭐 먹지 마라 큰일 난다 막 이런 네. 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뭐 근거도 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출처가 사실 일단 출처가 좀 없어요. 불분명해요. 책은 네. 저자에 대한 그 양력이 정확하게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또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건 디지털 만드는 쪽에서는 맞아요. 사실 이걸 표시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소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맞아요. 없거든요.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영상, 그림 이런 것들도 다 너무 잘 만들어져서 설득력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이 실리는 맞아요. 가짜 정보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딥페이크 기술이라든지 아, 네,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그런 걸 광고처럼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아. 그 본인이 찍지도 않은 광고인데 내가 이 제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스타에서도 봤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막 중국어로 그렇죠. 엄청 유창하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중국어로 공부했나? 페이크 영상이었어요. AI가 만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일단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기성세대들이라고 해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활자로 문자를 접한 세대들은 글을 좀 더 이해하고 정보를 선별적으로 판단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요즘 시대에 통용되는 여러 가지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말들 이걸 이제 이해하는 능력 요즘 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밈 같은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밈 독해력, 그러니까 일명 밈해력 어느 정도의 밈해력을 가지고 밈해력. 있을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의사소통을 또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갑자기요? 네,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거 먼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자신 없는데. 제일 뭐? 잘하실 것 같은데. 너 티야? 너 티야? 티야. 왜 이렇게 못됐어? 나티? 머리. 그렇게 진짜 높은 모르세요? 수준의 저 단어. 혹시? 네, 먼저 알죠. MBTI 얘기잖아요. 알파벳 T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MBTI 중에 T와 F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T는 약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의 사람들이고 F는 감성적인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너 T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왜 이렇게 나한테 논리적으로 딱딱하게 굴어? 이런 질책을 포함하는 말인 거죠. 선물 끼얹는 사람 뭐 그런 거군요. 네. 그렇다고 공감해 할수 주지도 있죠. 못하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나 어제 우울해서 빵 샀어. 예? 나 어제 우울해서 빵 샀어. 잘 먹어. 이럴 때 이제 교수님 T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이 빵에 있느냐 아니면 우울에 있느냐. 그렇군요. 예.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게 F면 이제 아니, 왜 우울했어? 이렇게 우울인데 왜 빵을 사지? 정확한 T이시네요. 티세요. 그래요? 굉장히 당혹스러워. 자, 두 번째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응. 좀 몰라요. 진짜요? 어려운데?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같은 데 많이 올라와요. 몰라, 어떡해? 저입니다. 운동과 관련 있는 거예요. 맞아, 운동. 이응이 4개면은 자동차 생각날 것 같은데. 오운완.
오늘의 운동 완료. 그걸 줄여가지고 그게 그냥 이응이요? 이응. 와, 별다 줄이다. 네, 별걸 다 줄인다. 언제적 별다줄이야? 실제로 뭐 어르신들, 뭐 우리 부모님만 해도 인스타그램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여러 게시물을 넘겨보다가 사람들이 샵 이응 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운동을 끝내고 사진을 올리면서 이응을 쓰면 오늘 운동은 끝냈다. 네, 오늘 운동 완료.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실 것 같아요. 누칼협. 들어보셨나요? 알 것 같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누칼협. 누런 칼잡이 협회. 처음 들어보셨어요? 뭘까요? 누칼협. 네,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저 뜻이죠? 언니가 저한테 많이 네.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뭔가 나 힘들어 막 그러면은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니? 협박했니? 네, 맞아. 그렇게 많이 해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뭐 사용하기에 지양해야 될 그런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게 그런 의미로 얘기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요즘 세대들의 문제점을 좀 보여준다고 봐요. 만약에 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글을 썼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근데 누칼협? 이렇게 누가 칼로 협박했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직장에 들어가라 했음?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긴 이야기들을 그냥 일축해버리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밈들이 또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상처받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말을 쓰는 게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그래도 좀 이해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젊은 학생들의 대화를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늘 와가지고 확 깨졌네요. 진짜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의 트렌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책 안에서 이제 문해력은 테스트를 이해하게 하지만 민폐력은 시대를 이해하게 한다. 임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문해력이라면 이 시대에는 민폐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까 저희가 쭉 얘기했던 모든 말들이 너 T야? 이런 MBTI라는 이제 성격 검사, 그리고 오운환이라는 그런 SNS에서 저희가 운동을 하고 나를 뽐내는 그런 현상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그러네요. 것들이 다 있지 않나. 젊은 세대는 좀 문해력을 키우고 기성세대는 좀 민폐력을 좀 키우면 소통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인터넷 트렌드, 말의 트렌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좀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밈이 굉장히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유행 짤이란 말 혹시 아세요? 네. 짤?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이나 동영상을 뜻하는 게 짤인데 짤에다가 이렇게 그 글씨를 새겨 넣어서 그게 유행하기도 하죠. 드라마 어떤 장면에다가 뭘 붙여서 맞아요. 이렇게 배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은데 글씨가 없는 밈들 점점 많아진다면 앞으로는 뭐 글씨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 안 쓰고 밈자만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문자의 미래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개관 특별 전시 긴글주의라는 전시에서 문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거든요. 전시에서 소개했던 이제 문자의 미래는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당분간 디지털 문자의 사용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림 문자, 픽토그램, 뭐 이모티콘 같은 그림 문자의 사용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이와 유사한 다양한 뭐 밈이라든지 짤이라든지 다양한 뭐 영상을 활용한 이제 그림 문자가 계속 확대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자로만 이루어진 긴 글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도 들어보셨죠. 이제 아이콘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문자들은 점점 사라질 수도 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사라진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일전 제가 다큐멘터리 영상 중에 사라진 언어, 잊혀진 세계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만큼 문자와 언어가 이제 그 세계, 그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네,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문자가 사라진다는 건 진짜 충격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인류 전반으로 봐서는 문자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 수단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인간의 음성 언어를 가장 완벽하게 제한하고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문자이기 때문에 네. 문자가 사라지진 않지만 변하긴 하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은 문자가 상형 문자로 시작해서 다시 상형 문자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모티콘, 이모지처럼. 뭐 이모티콘, 이모지도 그렇고요. 문자가 분명히 변화하긴 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자는 우리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자는 우리 옆에 계속 있을 것이다. 그거는 단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아두면 쓸모있는 문자에 대한 잡지식 세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벌써 끝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요. 네, 문자에 대해서 이제야 그러니까 과거를 짚었고 현재를 짚었고 이제야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렇게 수박겉핥기로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고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문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함께 문자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 좋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도 꼭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또 문자와 관련된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문자박물관은 정말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아주 귀한 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생겼으니까 또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야기들을 다 하지 못한 더 재밌는 전시품과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인천 송도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아주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디 근교에 뭐 좋은 곳에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하고 온다 이런 마음으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문자에 대한 잡지식 알쓸문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있어요? 기대 한번 해보죠. 예, 박물관 더 기대하겠습니다. 커지면 또 더 불러주겠죠.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